자, 고품격 야구 토크 김태균, 이승원입니다. 네. 자, 우리 52Hz가 지난 시간에는 이 야알모 특집 기본 야구 용어를 해봤는데 오늘도 야알모 특집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유난히 이제 또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이런 규칙이 많은 게 또 야구인데. 그렇죠. 야구의 룰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또 이런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요. 형님은 뭐 다른 스포츠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야구가? 몰라, 내가 다른 스포츠는 솔직히 안 해봤고 또 다른 스포츠 얘기를 하면 타 종목 이제 스포츠를 저희가 또 얘기하는 게 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야구 룰은 정말로 룰이 많다. 이게 또 공식적으로 이제 2023년 야구 규칙 자료에서도 총 212페이지. 우리 작가님이 이 규칙에 대해서 오늘 이 대본 준비하는데 개고생을 하셨다. 그럴 정도로 이 룰이 많아. 진짜 많긴 하죠. 그리고 선수 때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순간적으로 이제 야구는 너무 상황이 막 급변하니까 어떤 상황이 딱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심판들도 이제 사심 합의라는 걸 할 때도 있고 맞아. 선수들도 뭐 어떤 플레이 나왔는데 이거 뭐지 하면서 움찔할 때가 있어. 그럴 정도로 이 룰이 많고 또 룰이 또 바뀌기도 하고 올 시즌에도 뭐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그 수비 시프트 제한도 이제 뭐 생겼고 뭐 베이스도 이거는 뭐 룰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베이스 크기에 대한 변화도 있고 뭐 스트라이크 뭐 ABS 시스템도 도입하고 이럴 정도로 정말 이 복잡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요, 야구? 또 옛날에 미국 미국 분들이 만들었죠. 저도 야구 보면서 가끔씩은 헷갈려요. 그지. 그 심판분들도 헷갈려서 막 그렇지. 맞아. 네 분이 합의하고 규칙책 막 찾아봐야 되고. 맞아. 진짜 그럴 때가 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도 뭐 스카우터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뭐 심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변수가 많은 스포츠. 항상 이 이슈가 많은 또 이제 스포츠죠. 자, 인필드 플라이. 너무 인필드 쉽죠. 플라이 아웃. 이거는 쉽잖아요.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는 야구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놓쳤는데 왜 아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자가 1, 2루 그렇죠. 아니면 만루 폴베이스. 뒤 주자가 항상 채워져 있을 때. 그렇죠. 타자가 공을 쳤는데 인필드 안에서 아니면 인필드 바로 그렇죠. 밖에서 뜬 공이 나온 거예요. 뜬 공이 나온 거죠. 그랬을 때 투 아웃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 유격수나 뭐 인필더가 그렇죠. 내야수가 공을 일부러 놓치고 잡아가지고 3루 던지고 2루 그렇지. 다 던지고 죽여버릴 수 있지. 1루 던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룰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인필드 플라이 룰은 공 뜨자마자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 하면은 그렇죠. 미리 선언하지. 타자는 아웃이지. 아웃이고 주자들은 세이프한 거죠. 그러니까 안 움직여도 그렇죠. 된다. 만약에 공을 떨어뜨려도 안 움직이면은 그냥 세이프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평범한 플라이를 고의로 이제 낙구를 해서 더블 플레이를 만들려는 그런 플레이들을 방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례가 또 있었죠.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2023년에 4월 23일 LG 트윈스하고 하나이글스 경기에서 이제 9회 초 1사 1, 2루 상황에서 서건창이 친 타구인데 투수 쪽으로 이제 애매한 낮은 플레이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박상훈 선수가 일부러 한번 떨어뜨리려고 잡아서 더블 플레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인필드 플라이 이제 선언이 됐었고 그때 이제 1루 주자 김기현 선수가 인필드 플라이 이 콜이 나온 것을 몰랐는지 그냥 바운드 되자마자 2루 쪽으로 그냥 막 뛰기 시작하고 막 그냥 막 하나 수비는 막 136 막 리버스 막 병사를 만들려고 했다가 막 장말 잘못되고 막 공이 막 2루 송구되고 막 난리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인필드 선언이 된 거를 이제 1루하고 이제 2루 사이에 어정쩡하게 이제 김기현 선수가 있다가 태그하면서 그냥 더블 아웃으로 끝난 이런 상황. 이런 인필드 플라이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의로 이제 만드는 거, 그런 상황,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상황 아닌 고의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거.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하고 LG 트윈스 사례는 인필드 플라이를 잘 활용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수 아웃하고 이 태그 아웃의 이 정의. 태그 아웃은 이제 찍는 거잖아. 주자를 찍는 건데, 포스 아웃은 뭐 아무래도 주자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죠. 이거. 얘 어쩔 때는 찍어야지 아웃인 거고, 네네. 어쩔 때는 베이스 찍고 뭐 이렇게 해도 아웃이고, 그거에 대해서 왜 저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주자가 1루에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2루에 포스 아웃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자가 2루에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주자가 3루에 가야 된다 하면 이렇게 밀어내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타자 주자를 생각했을 때 밀어내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포스 아웃이 안 되고 그렇죠. 태그 아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뒤에 주자가 있냐 없냐를 보면 될 것 같아. 네. 어차피 1루라고 하면은 1루가 이제 홈하고 1루니까 1루에서는 이제 2루 주자를 아웃시키려면 그냥 포스아웃 하면 되지만 주자만 2루만 있다. 1루에 없다. 그럼 뒷주자가 없다. 할 때는 무조건 태그를 해야 된다. 네. 가끔가다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예전에 KT 위즈하고 수원에서 경기를 하는데 말루 상황, 베이스가 꽉 들어차 있는 말루였는데 그때 3루수가 송강민 선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포수는 차일목 선배가 있었고 그랬는데 말루니까 땅볼이 이제 그 3루 베이스 쪽으로 강하게 왔어. 그래서 송강민 선수가 잡고 바로 홈으로 송구를 한 거야. 근데 위치가 베이스 쪽이야.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잡고 홈으로 송구를 했는데 이 포수는 봤을 때 시야가 3루 베이스를 밟고선 찍고선 나한테 홈으로 던진 줄 알았던 거야. 그러면 3루 베이스를 밟았으면 2루 주자는 아웃이니까 이 뒷주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3루 주자를 태그아웃 시켜야 돼. 알고 봤더니 그냥 던진 거야. 저 기억납니다. 이거 봤던 게 그래서 그럼 포스 아웃인데? 아니 이거 반대. 알고 봤더니 태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베이스를 밟은 줄 알았는데 안 밟아도 한 거야. 그러면 포스 아웃이 되죠. 잠깐만. 베이스를 밟고 던져야 되는데 안 밟고 던진 거야. 그럼 포스 이렇게 아웃이 하면 되죠. 잠깐만. 찍어야 되는데 포스 아웃을 했어. 그러려면 지금 이 상황이 밟고 던졌는데 안 밟고 던진 줄 알았던 거야. 이해했어요. 3루 베이스를 송강민이 밟고 던져서 홈으로 태그아웃을 해야 되는데 안 밟고 던지는 줄 알았던 그래서 거야. 포스 아웃인지 알고 받고 1루로 던졌구나. 그냥 주자 오기도 전에 그거 포서 시키고 1루로 던진 거야. 그래갖고 1루는 아웃됐지만 점수가 득점이 인정이 된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이게 뭐 시야에 따라서 이제 헷갈려.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이 연습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콜플레이. 만약에 3루가 이제 잡고 베이스를 찍으면 태그를 해야 되니까 찍으면은 이제 태그 이렇게 콜을 해줘. 그러면서 던져. 근데 경기 중에는 이제 관중들 그 소리 때문에 안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가끔 이제 착각할 때도 있어. 그래서 차일목 선배가 그거를 착각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자책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럴 정도로 가끔씩은 그 그때 형님 1루에 있었나요? 내가 알고 있었어. 근데 나는 이제 옆에서 보니까 보이지. 이 포수 입장에서는 이쪽 시야가 그 밟은 거를 못 봤던 거지. 잡자마자 그냥 나한테 던지는데 이건 뭔 그럴 때가 있을 정도로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팬분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뒤 주자가 비어 있냐, 차 있느냐 그 차이다. 뭐 이거는 뭐 포스아웃 태그아웃 얘기는 아닌데 SSG랑 LG 경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SSG 선수가 3루에 모인 거예요. 두 주자가. 그렇지. 기억나시죠? 뭐였지. 그래서 LG 선수들이 막 누구 태그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렇지. 당황하다가 그냥 주자가 들어와 버린 거죠. 맞아. 네, 아웃이 안 된 맞아. 주자가 들어와서 그렇지. 득점이 인정이 되고 막 LG 선수들 난리가 나고. 그게 왜 헷갈리냐면은 선수들도 순간적으로 이제 막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연습을 또 해요. 그 스프링 캠프 가면은 일단 만약 3루주가 걸려 있으면은 3루주자를 몰고 들어가. 근데 이 한 명만 죽이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 뒷주자가 3루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지. 2루 주자가 3루 베이스에 가까이 올 때
그때 맞춰서 던져서 2루 주자 찍고 2, 3루까지 같이 3루까지 찍는 거야. 근데 이게 연습을 아무리 해도 주자들도 그 연습을 반대로 한단 말이야. 2명 다 안 죽는 연습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2루 주자는 좀 더 늦게 가려고 막 기다리고 있고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가다가 모였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누굴 찍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헷갈리는 거지. 근데 2명 찍으면은 되는데 아니지. 그 순간에 순서가 있잖아요. 이미 이 3루 베이스는 이 3루 주자 거야. 그렇죠. 우선권이야. 먼저 있는 주자 거죠. 그렇지. 우선 주자야. 2루 주자가 이제 와서 둘이 동시에 베이스를 찍고 있다. 그럼 뒷주자를 태그해야 되네. 그럼 걔가 아웃이네. 원래는 둘 다 찍고 있어야 돼. 그렇죠. 주자 입장에서. 주자 입장에서 둘 다 찍고 있어야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죽는 거지. 그쵸, 예. 하나만 아웃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연습할 때는 누가 좀 더 기동력, 이 주력이 세냐. 주력이 센 사람을 아웃시키지. 조금 느린 선수를 남겨놓으려고. 네, 이해했어요.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야구가 이게 머리가 아픈 거야. 왜 그랬냐? 우리가 안 되잖아. 우리가 룰은 알다. 보크, 투수 보크. 정말 어이없는 이 보크죠. 이 진짜 보크가 예민한 게 이 보크 하나 때문에 팀 분위기가 확 바뀌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예. 또 얼마 전에 중요한 순간에 보크 나왔잖아요. LG 유영찬 선수. 그렇죠. 기아랑 할 때 이제 동점. 그렇죠. 주자를 보크로. 근데 이게 또 사전적인 의미가 뭔 줄 알아요? 네. 영어 잘하니까 알죠. 보크의 의미가 뭐예요? 뭐 멈칫거리다. 아하. 방해하다. 아하. 뭐 이런 뜻이죠. 갑자기 막 멈추는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수가 하는 반칙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투수가 이제 주자가 1루 상황에서 세트 모션을 하고 있을 때 주자를 컨트롤하고 타자를 이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진짜 가장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죠. 내가 딱 멈추고 다 이제 던진다 하고 던져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이제 스테이를 해야 되는데 세트 모션에 들어가면서 내려오면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지. 이러면은 주자가 스타트도 못하고 그렇죠. 타자는 그냥 갑자기 던지니까 이 타이밍을 못 잡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반칙 투구 행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크가 있잖아요. 뭐 세트 모션은 움직이면 안 되는데 뭐 움직인다든지 다리를 떨거나. 예. 그래도 또 이것도 정말 복잡한 게 또 세트 모션 하고 있다가 견제할 때 이제 돌아서 던지다 보니까 그쵸. 이렇게 멈칫할 때도 있고 하단 말이야. 근데 그 투수 플레이트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돌면 무조건 던져야 돼. 맞아. 근데 멈추고 싶으면 이 플레이트를 빼고 돌아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 투수가 그걸 활용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폼만 잡고 겁만 주려면 홈플레이트 오른발을 빼고 던지면 멈출 수 있어. 옛날에 그 중근형 봉준근 선수가 이치로 선수, 그쵸, 공이사 시절에 WBC에서 이치로 선수를 이제 농락할 때 그때 했던 게 이제 원래는 무조건 폼 잡았으면 던져야 되는데 할 수 있었던 거는 중근형이 이 왼발 투수 플레이트에서 발을 빼고 던졌기 때문에 멈췄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야구 힘들어. 포크를 이제 규칙을 만든 이유는 결국 타자 속이는 거, 투수, 그쵸. 주자들 속이는 거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고 근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아. 상대 팀에서 이제 보크가 나왔을 때 감독 덕아웃에서 막 항의도 많이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팬들도 서로 이제 막 논란 있고 막 이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어려운 규칙. 그거는 결국 어려워서 그런 거죠. 뭐 잡아내기가. 보이는 시야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주 세밀한 움직임을 보크라고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어쨌든 한화이글스에 뛰었으니까 그때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김민우 선수가 그런 경우가 많았어. 김민우 선수가 이렇게만 자기 투구할 때 그 특성이 있었어요. 오른발 이 오른쪽 무릎을 튕겨야지 홈에 던질 수 있고 튕겨야지 견제를 할 수 있고 이런 그 루틴이 있는 뭔지 거야. 알겠다. 그러면 이걸 튕겨서 던지면은 홈. 막 갑자기 얘가 그거 튀어내려고 여기서 바로 돌아서 견제하고 이러니까 그 주자들은 오른발이 움직이면 그냥 뛰는 거야. 이건 홈이다. 그냥 너무 쉽네요. 그래서 그 김민우 선수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그거 고치는데도 되게 좀 오래 걸렸었어요. 보크를 피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막 투수들이 막 투구폼도 바꾸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옛날에는 조니 쿠에토라고 조니 쿠에토. 아시죠?
조니 쿠에터는 막 이렇게 어깨춤도 추고 뭐 하면서 투구를 했던 선수인데 요즘은 더 심한 투수가 나와요. 누가? 포르테스라고 양키스 왼손 투수인데 그 선수는 알아. 다리로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어깨춤도 췄다가 그 선수는 평소에도 그렇게 해요. 오타니뿐만이 아니고. 근데 그게 돼? 그거 완전 왜 보크가 아니야? 연결이 되니까? 아니 주자가 없는데 뭐 그게 보크는 주자가 없어도 멈추면 안 되잖아. 그냥 멈추지 않아요. 그냥 안 멈추고 그럼 여기서 1시간 동안 흔들고 있어도 돼? 네, 1시간 동안 흔들다가 확 던지고. 어. 그 선수가 요즘 유명하죠. NC 다이노스에 에릭 캐커라고 있었어요. 알죠. 그 선수도 다리를 타이밍 맞추기가 진짜 힘들었어. 맞아. 예. 그래서 일본이 옛날에는 이중 동작이 됐어요. 일본은.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춰 있다가 던지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바뀌고 나서 이제 일본도 연결 동작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딱 멈춰도 됐어. 그래서 일본 투수는 이 밸런스 잡기 위해서 탁 멈춰서 한창 있다가 이렇게 던지고 그런 게 있었지. 야, 고의 복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켈리 젠슨이라고 그 다저스에서 옛날에 마무리 투수했던 커터만 던지는. 네, 그 선수가 일부러. 왜냐면 주자가 2루에 있는 게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3루로 가라, 투아웃 때. 혹시 타자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쳐 줄까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크죠. 그거 딱 2루에서 그랬으면 딱 그건데? 네. 그게 크죠.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자꾸 뒤에 있는 게. 그건 좀 보통 자신감 갖고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아마 1점 차이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2점 차인가 3점 차였을 2점 차이는 네, 뭐 솔직히 그 주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 경기 결과에는. 만약에 1점 차였으면 솔직히 뭐 폭투로도 점수 나올 수 있고 뭐 인필드 히트 내안타가 될 수도 있고. 맞아. 그건 말이 안 되고 그 주자는 경기에는 상관이 없었고 뭐 솔직히 투아웃이니까 이 타자만 잡으면 방어율도 뭐 올라가지 않고 일부러 보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일부러 공을 놓쳤을걸요 아마. 어쨌든 그게 메이저리그니까 가능한 일이지. 우리 같았으면은 우리 한국 야구였으면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거야. 경고를 좀 주고. 그런 거 몇 번 있어. 2루에 있으면 되게 이제 예민한 투수들은 미리 얘기를 해. 하지 말라고. 근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오해 많이 근데 안 하고 있었으면 안 하고 있었으면 나 뭐 안 했다고 하면서 이제 좀 부딪히는 거고. 이게 야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공식 야구 규칙 문서에 이제 나와 있는 문제인데 도토미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같이 한번 이 맞춰보는 이 퀴즈 타임 이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문제를 준비했어요. 문제 1. 아하. 주자 1루 때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인용을 하면 보크가 되는가? 그러니까 주자 1루에 있는데 2루 쪽으로 던지는 모션을 했을 때 그게 보크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1루에서 이런 상황이 많잖아. 1루 주자가 2루로 갑자기 이제 투구하기 전에 먼저 막 스타트하는 경우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2루로 송구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피칭 플레이트 발판을 빼줘야 돼. 그렇죠. 발을 빼서 2루에 송구하면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고 2루 주자를 아웃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때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 많이 하죠. 투수들이 발을 빼서 1루한테 빨리 줘. 그러면 1루가 빨리 잡아서 2루 던지는 거야. 그게 보통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너무 스타트가 얘가 빨랐으면은 이 투수가 발을 빼고 2루에 던져야지. 맞아. 그냥 있는데 2루 던지면 보크. 그다음 저는 이거 딱 질문하니까 생각나는 게 주자가 3루에 있을 때 홈스틸 하려고 할 때도 발을 빼고 홈을 던져야지. 그렇죠. 아니면은 보크입니다. 그럼 그 주자는 득점이에요. 그렇죠. 투수가 이렇게 스타트 포지션으로 있다가 이제 3루 주자가 홈 스틸 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 왼손 투수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난리 칠 거 아니에요. 내야수들이. 그렇지. 소리 지르지. 그러면은 무조건 다리를 빼고 던져야지. 그렇지. 급하다고 그냥 던져버리면. 문제를 드릴게요. 자, 주자가 1루에 있어. 네. 근데 투수가 이 투수판을 양발 사이에 이제 두고 스크래치를 했다. 공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제 보크일까 이 문제인데 이게 아마 내가 볼 때 양발 사이에 두고 하면은 그걸 것 같아. 투수가 발판에서 발을 빼고 공을 놓친 경우.
아, 이것도 헷갈린다. 분명히 세트 모션 들어가서 여기서 던지려고 하다 공을 놓치면 상관이 없어. 근데 가만히 있다가 놓치면 보크야. 맞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놓치면 괜찮고 던지려고 하다가 놓치면 네. 그냥 던진 것처럼 하면 돼. 그럼 그럼 볼이야. 볼이에요? 볼. 아, 그럼 볼이에요? 볼.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서 던지지도 않았는데 공이 놓치면은 보크. 야, 지금 뭐 이거 이제 이게 어쨌든 야구 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 애매모호하게 양발 사이에 스크래치를 하였으나 공을 떨어뜨렸다. 이 말은 발을 내가 투수 발판에서 뺐다는 얘기야. 그럼 발을 뺐을 때는 공을 놓치던 뭐 던지던 그쵸.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걸 안 빼고 있을 때 놓치면 보크.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다가 투구하는 과정에서 놓치면 볼.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문제. 투수가 스트레치를 한 뒤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까지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마주대고 그대로 끌어내려 가슴 앞에서 공을 잡았다. 보크가 되는가? 세트 포지션 사람들이 위치가 다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이건 것 같아. 여기에서 던지냐, 네, 여기서 던지냐 차이인데 여기서 던져서 멈췄는데 또 내려오면 이 정도 또 내려오면 보크지. 하지만 여기서 멈췄다. 그럼 거기서 그냥 던지면 돼. 네, 보크가 근데 여기서 다시 여기 와서 던졌다? 그러면 보크인 거지.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디든 멈춰도 상관이 없지만 맞아요. 멈춘 자리에서 투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보크가 아니고 아니죠. 위치가 안 멈추거나 위치가 달라지면 보크다. 맞죠. 응? 이건 조금 쉽다. 야, 근데 진짜 이렇게 이 야구 규칙이 이제 너무 어려운데 우리도 사실은 이거 정말 창피할 정도로 좀 뭔가 혼돈의 시간이었어요. 예. 근데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또 한 번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역시 야구는 어려운 거다. 또 야구 규칙도 어려운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시간이었고, 자, 우리 또 이제 도토미들이 야알모 특집을 또 다뤄줬으면 하는 좋은 그런 주제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기셔서 저희가 그거를 한번 또 야알모 특집으로 또 다룰 수 있으니까 많은 댓글 이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 우리도 정말 머리가 아팠던 이 야알모 특집 야구 규칙은 어려워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오케이 52Hz는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굿나잇. See you.